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는 날씨부터 좀 봐야겠어요, 박 기자. 네, 내일까지 400ml 물폭탄. 예, 어제부터 쏟아지는 이 물폭탄 내일까지 일단 이어집니까? 네,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내일까지도 또 많이 오거든요. 네.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수도권하고 충남, 호남, 서해안 이런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우특보가 경보하고 주의보가 있는데 경보가 더 강한 거거든요. 네. 경보가 이 지역에 발령이 돼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도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는 최대 400ml까지 내일 내릴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피해들이 있는데, 오늘 0시 1분, 그러니까 한 자정쯤이었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안산 부근에서 가로수 하나가 쓰러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 고압선을 끊었어요. 그래서 2,000세대 이상 이 전기가 공급이 중단이 됐고요. 네. 그리고 비슷한 사고 어제 오후에도 있었습니다. 그 서울 쌍문동에서 가로수 쓰러져서 전신주를 덮쳤고요. 그래서 인근 280여 가구 또 정전이 겪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녁 6시 반쯤에는 이 서대문구 연희동 홍제천 인근에서 도로가 붕괴가 됐거든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데 주변에 한 20여 가구 주민들이 숙박업소 등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제 뭐 빗길 교통사고도 많았고 오늘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남부지방, 충청권, 강원 남부 내륙 쪽에 강한 비, 장마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유승준 한국당 밟는다. 스티븐 유, 한국명 유승준 씨 승소했어요. 예. 이제 어제 서울고법 행정 9-3부에서 이제 유승준 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제 항소심 선고기를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는데요. 항소심에서 승소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히스토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2002년에 이제 출국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2015년에 그때 처음으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1심, 2심에서 유승준 씨가 다 패소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법원에서 이거를 뒤집어서 파기환송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다시 1심이 열렸는데 1심에서도 또 유승준 씨가 졌어요. 근데 2심에서 지금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긴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 저는 이게 뭐 항소심인지 대법원 확정 판결인지 뭔지 헷갈렸는데 그런 히스토리에 따라서 이번 항소심이 열린 거다. 예. 그래서 요거에 이제 법원의 논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재판부는 이제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측의 유 씨에 대해서 사증 발급 거부에 적용한 법조항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총영사 측은 2017년에 이제 재외동포법이 5조가 이제 개정이 됐는데 네.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이제 유승준 씨한테 요거를 발급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2015년 8월에 이제 이거를 신청을 했거든요, 비자를.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국법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2017년에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유승준 씨는 15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법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아니라 병역 기피 행위 요거와 관련돼서 요 비자 발급이 제한돼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과잉으로 한번 법을 잘못 적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은 그때 과거의 병역법을 보면은 이렇게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에 이제 그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38세가 넘으면은 예외 규정을 둬가지고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치는 사람한테 한해서는 체류 자격을 이제 제외할 수 있지만은 나머지는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과잉으로 좀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유승준 씨를 못 들어오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의 신청을 피고가 국법 병역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으로 거부하려면 처분일 기준 병역 규정 행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별도의 이제 나쁜 짓은 뭐 국익을 해칠 만한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LA 총영사가 그냥 받아들이면 판결이 끝나는 거고 유승준 씨는 한국에 자유롭게 오는 것이고, 만약 또 여기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상고할 경우에 대법원까지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한번 이겼는데 또
비자 발급을 거부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소송을 낸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유승준 씨가 실제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항소해가지고 대법원까지 또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다음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또 다른 이유로 이를테면은 뭐 또 거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무한 소송전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조금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총영사관이 이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걸림돌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어찌됐든 법무부하고 외교부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유승준 씨는 현재 영구 입국 금지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풀고 비자도 발급받아야 되고 근데 이게 다 연결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승준 씨 변호인 측에서는 너무 가혹한 제재를 받은 게 이거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하고 싶어서 했다. 일단은 뭐 이런 얘기인데 유승준 씨가 당장 들어오진 않지만은 만약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또 뭐 국민 정서 등등이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보니까요. 댓글창에 법대로 하자.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게끔 하자 이쯤 됐으면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병역 거부인데 이런 선례 남기면 안 된다. 강력하게 계속 저지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들이 팽팽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승소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다음으로 가죠.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첫날. 어제부터 의료노조 총파업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까지 일단 파업 이어서 하고요. 어제 상황 요약해 보면은 전국적인 의료대란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병원마다 진료 차질은 있었습니다. 일단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약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직군들이 포함되어 있는 노조예요. 네. 파업 규모가 4만 5천 명으로 역대 최대였고요. 원래 19년 전에 했을 때 1만 명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그에 비하면 한 4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그런 심각한 차질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노조 쪽에서도 아주 그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인력 분야들 있잖아요. 예. 여기는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조합원이 6만 명인데 그러니까 총 참여하는 조합원이 6만인데 1만 5천 명은 필수 인력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대응을 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편 겪으신 분들 꽤 있는데 이 진료 차질 상황 일부 전해드리면은 예. 부산대병원하고 양산 부산대병원 여기가 파업 참여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각각 병원마다 1,000명 정도씩을 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거나 조기 퇴원하거나 이런 조치를 내렸고요. 예. 그리고 전북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술 연기를 했고요. 또 국립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술 기간에 예정돼 있던 수술 100여 건이 그러니까 파업 기간에 예정돼 있던 수술 100여 건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외래 진료도 한 2,000건 정도 취소가 됐고요. 파업 왜 하는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간호사 한 명이 너무 많은 환자 보고 있다. 이거는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보건의료 노조의 그러니까 주축이 대부분 간호사들 맞습니다.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호사 대 환자 비율 좀 고정적으로 정해라. 특히 1대5로 제도화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뭐 이외에도 의사 인력도 확충해야 되고 공공의료도 확충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이건 사실은 2021년에 노조랑 정부가 합의했던 내용인데 그거 빨리 이행을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정부의 입장은요? 정부는 우리는 이제 이런 내용들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시점을 노조가 정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왜냐하면은 이 노조가 파업을 하는 거는 사측이랑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교섭의 대상이 병원 아니냐. 왜 정부의 정책을 이유로 끌어들이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강경 대응도 예고했는데 업무 개시 명령 다시 또 카드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화물연대 파업했을 때 한번 발동을 했었었죠. 강제로 복귀시키는 강제로 거. 돌아오게 하는 건데 어제 여권 관계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노조의 파업 대응이나 아니면 이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런 얘기를 쭉 나누는데 하는 얘기가 이 노조나 이런 쪽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뭐 파업을 할 때도 예를 들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KBS의 사례도 비판적으로 정부에 보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걸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관찰을 시킨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경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강경 대응 속에 지금 급한 수술 받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걱정이에요. 김준수석 에디터 네.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지난번에 간호법 제정 무산된 것과 아주 연관이 없지는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 근데 이번에 이게 간호사들만 한 건 아니거든요. 네. 뭐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보건노조 소속이에요. 예. 근데 사실 지난번 간호사법 제정할 때는 간호사하고 나머지하고 다 대립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다 이제 같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다. 이게 어쨌든 전체 이제 보건의료 노조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전에 뭐 저기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던 것도 있지만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 요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이제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간호 예. 간병 간병 통합 서비스. 통합 서비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병비가 굉장히 지금 비싸서 이게 사실상 이제 의료보험 바깥에 있다. 뭐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한 400만 원, 500만 원 뭐 이렇게 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이 국가가 조금 이제 지원해야 되고 이 적정한 인원도 확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거를 실제 이제 정부하고도 합의를 했는데 당장은 어렵다. 정부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간병 서비스를 그럼 보험 카테고리 안으로 넣자는 건가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인력을 확충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간호사들을 대폭 늘려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한 18,000명 정도 간호사를 늘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건복지부 2차관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거 합의를 한 건데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하자고 한 건데 지금 이거에 파업 명분이 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좀 비판을 한 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제 전담병원 적자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코로나19가 있었고 그래서 공공병원들을 중심으로 병상 다 비우고 코로나19 환자만 받아. 그랬었죠. 이렇게 됐는데 그 병원들이 지금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뭐 8억에서 20억씩 매달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정부가 지자체와 정부가 나 몰라라 한다. 이거의 손실을 정부가 좀 책임져 줘라.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제 요구가 뭐 불합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파업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한 협상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완전 불합리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좀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일단. 그러게요. 자, 오늘도 보건의료노조 파업 계속된다는 상황 여러분 알고 혹시 병원 찾아가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겠어요. 다음으로 갑니다. 실업급여로 샤넬 산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어이없는 공무원 발언이 나왔어요. 네, 지금 당하고 정부가 여당하고 정부가 실업급여의 하한을 낮추거나 혹은 그 기준 자체를 없애는 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이러면서 그제 공청회를 했는데 여기서 그 발언이 나왔던 겁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청 실업급여 담당자의 발언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기에 쉬겠다고 옵니다.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여성 청년 좀 갈라치는 그런 발언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발언을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그제 오후에 다른 강연회가 있었는데 또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는 뭐 남성, 여성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비슷한 얘기를 인용해서 한 부류는 아주 밝은 얼굴로 온다고 한다. 실업급여 받으러 올 때. 명품 선글라스 끼고 해외여행 다녀온다. 중소기업은 지금 주력이 5, 60대고 20대는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서도 이제 세대별에 대한 언급은 있는 거예요. 자, 실업급여를 뭐 어떻게든 뭐 개편을 좀 해보자, 개혁하자라는 이야기와 여성들 그리고 청년들은 실업급여 받아서 샤넬 선글라스 산다, 해외여행 간다. 뭐 근데 중년 남성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이거는 진짜 이거는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 아니에요? 성급한 그렇죠. 일반화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요새 아예 이 정치권에서도 이제 기자들 만날 때 여성, 남성 이런 언급 자체를 안 하거든요. 주어에 그걸 넣으면 이제 예를 들어 좀 친한 기자들이면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일상적인데 이게 좀 공개적인 발언으로 나와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김준일 대표. 일단 뭐 요 발언만만 얘기하면은 아니 샤넬 선글라스 사는 거 보셨나요 이분은? 아니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 실업급여 받으러 가면은 뭐 나라가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제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얼굴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일종의 시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고용보험에 따라서 매달 0.9% 노동자도 내고 회사도 내요. 보험입니다. 일종의 자동차 보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면은 보험료 받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거 기간도 120일에서 최대 270일 그리고 구직 활동을 2번은 내가 했다라는 걸 증빙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거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회사에서 잘라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을 받아가지고 그 자동차 보험으로 회식했다. 이러면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상금으로 받은 내 보험료를 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인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 시혜가 아니라 보험제도라는 거니까 이거를 하고 이게 만약 구멍이 있으면은 이제 제도를 이제 뭐 보완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최저임금의 80% 정도까지 받는 거를 아예 하한선을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하한선을 없애면은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좀 이게 일종의 그런 거죠. 문제만 있으면은 없애버립니다. 뭐를 이 정부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구멍을 막으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 네. 부정수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막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하한선을 없애버리면은 이를테면은 뭐 60만 원 줄 겁니까 한 달에 실업급여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하네요. 예. 부정적으로 지급하거나 구멍 뚫린 곳으로 돈이 새고 있는 거면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개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잡아야 되는 건데 좀 핀트가 좀 어긋난 거 아니냐? 청년들 갈라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여야 할 것 없이 쏟아지고 있죠. 지금 박 기자. 맞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정부가 하나 짚고 있는 거는 최저임금 수령자보다 이 실업급여가 많다. 이 부분은 좀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실수령액에서 차이가 나요. 최저임금의 80%를 줘서 한 184만 원이 되는데 네. 이게 또 실수령액보다는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한선을 낮추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네. 없애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근접하면 안 되니까 뭐 80%를 70%라는 거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없애겠다고 하면 이거 대안은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근본 취지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